형제가 매일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게임에만 빠져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수다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저희가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해야 한다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잘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런 궁금증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선생님, 이 학생부 기재에도 변화가 생긴다면서요? 네, 교육부가 학생부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결과 중심이었었던 학생 생활 기록부를 과정 중심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기재할 수 있도록 이제 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특기와 흥미를 기록했었던 란이 없어지면서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장을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학기 초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기한한 어떤 상에 대해서만 상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그 생활기록부 관리를 네. 이렇게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생활기록부 관리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기록을 할 때 결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제 성장과 과정을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이가 얼만큼 커나가는지가 그 결과 기록부에 적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재능이 좋고 어떤 역량을 가졌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보완할 수 있으니까 진정한 관리가 되는 거죠. 네. 게다가 이제 학부모님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학부모 진로 희망란은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발전 자체를 담백하게 학생 생활 기록부에 평가를 해서 대학교 측에서 이제 입학을 결정할 때 아이를 평가할 때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된 거죠. 네,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교과 학습 발달 사항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좀 관심이 많고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선생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고서 채점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결과 중심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네.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양이 많다는 거는 걔가 뭔가 한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자꾸 늘리려고 해서 맞아요. 너는 생활기록부가 몇 장이냐가 이제 그 생활기록부가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의 판단 기준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사교육이 또 늘어나기도 해서 수업 참여 태도,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성장에 따른 뭐 아이의 그 어떻게 발전했나 이거에 초점을 두기로 바뀌었고요. 네. 또 하나는 자율 탐구 활동의 경우도 진학을 위한 필수 스펙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연구 활동 같은 거예요. 근데 연구 활동을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뭐 대학교에 있는 뭐 교수한테 의뢰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학원에다가 의뢰해서 같이 보고해서 낸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것도 돈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것도 교내 학생 중심의 연구 과제만 포함하기로 해서 이것도 좀 줄어들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교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이 아닌 교과 활동이 중요하니까 내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 주어진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그거는 입학하자마자 그 학교의 그 연 계획표를 보면 언제 뭐 하고 동아리가 뭐 이거 다 있으니까 거기서 나한테 맞고 내가 갈래는 그 진로에 맞는 거 위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생활기록부는 잘 나오게 됩니다. 네. 학교 생활기록부 어느 부분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주 짧지만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고학년 학생들과 또 우리 어머님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다학을 찾아와 준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과 어머님이십니다. 사연을 제가 얼핏 봤는데 어머님이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먹구름이 가득하십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수다학 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편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훈제의 엄마입니다. 훈제가 매일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게임에만 빠져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수학을 너무 못하고요. 수다학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다학 도와주세요. 수학 고민 해결을 위해 서둘러 출동했습니다. 제작진의 방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폰에 몰입한 오늘의 주인공.
야,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굉장히 능숙합니다. 취미는 게임 영상 보기, 특기는 휴대폰 게임하기라는 초등학교 3학년 홍재군을 소개합니다. 아저씨. 홍재가 배우가 되는 게 꿈이래요. 어쨌단 말이에요. 하긴 건물에도 못했지만 큰일 손했다. 사람이 그렇게 사냐? 일 안 해요? 진지한 표정으로 대사를 외우는 모습이 참 멋있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휴대폰 게임을 시작한 홍재. 아무래도 엄마의 불호령이 내릴 것 같죠? 홍재야, 이제 책 읽어야지. 와. 독서 습관이 전혀 잡혀있지 않은 홍재를 위해 얼마 전부터 논술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무슨 소설이나 아이들이 주로 읽는 동화 뭐 이런 게 아니라 논술 수업용 책이라서 과연 또 아이가 이거를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읽어야지 나중에 또 법정 드라마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그럼요. 네.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의무적이라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책을 읽을 때의 모습은 어떤지 관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조명도 탁 켜고 자세도 이 정도면 반듯한 것 같은데요. 관찰 5분째. 드디어 문제점 발견. 글씨가 빡빡하게 써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속도로 넘기는 홍재. 글을 엄청 빨리 읽던지 안 읽던지 둘 중에 하나. 그렇죠. 예. 그림책인가요? 그냥 막 보고 바로 넘기는데. 아니 정말 시선도 그림만 보고 있잖아요. 저 보세요. 책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 권을 다 읽어버렸네요. 홍재야, 네? 책 읽는 거 재밌어? 아니요. 안 재밌어요. 왜? 왜냐면요. TV 게임 보고 싶어서요. 책을 근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 지루해서요. 아직은 3학년이지만 고학년이 되었을 때는 독서가 많은 것을 좌우하게 될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책 읽기를 시작한 지 20분도 안 지났는데 밖으로 나온 홍재. 무언가를 가지고 소파로 돌진. 지금 보는 거 게임 영상 아닌가요? 요즘 들어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엄마. 홍재야, 언제까지 놀 거야? 들어와서 공부해야지.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공부 소리에 시무룩해진 표정. 솔루션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먼저 홍재의 학습 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저렇게 엎드려서 하거나 우리가 왜 옆에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항상 좋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자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제를 푸는 속도가 너무 빠르단 것인데요. 한 장을 푸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2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급기야는 긴 문제는 그냥 쳐다만 보고 넘어가는 홍재. 또 엄청난 속도로 빨리 포기하네요. 빨리 풀고 빨리 포기하고. 빨리 푸는 것만큼 중요한 건 정확성일 텐데요. 군데군데 빼놓고 넘어간 홍재. 아주 단순한 연산 문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홍재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격이 급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급고 이제 문제가 일단 길어지면 읽는 거를 중간까지만 읽고 끝까지 문제는 안 읽고 풀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들도 착각하는 게 안 읽는 게 아니고 못 읽는 거고 저 재미없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건데 그거를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하다는 홍재. 결국 수학 문제도 빨리 풀고 게임 영상을 봅니다. 혹시 행동에서 유심히 봐야 할 점은 없을까요? 이건 그냥 빨리 이거를 해치우고 나는 게임을 할 것이다. 이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달성하고 왔으면 뭐 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든지 그쵸, 뭔가 그쵸. 나와야 되는데 바로 무방비로 게임 방송을 보고 있죠. 홍재야, 왜 문제 푼 거 채점 안 해? 그냥 뭐 많이 틀릴 것 같아서. 2학년 때까지는 할머니가 그래도 수학 문제집 같이 풀어주시고 채점도 해주시고 많이 봐주셨는데 3학년 올라와서는 그거를 많이 못 해주고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작진이 나섰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또 직접 채점해 본 건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본인이 채점을 안 하니까 제작진이 직접 채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아예 안 풀었는데? 여기도 풀다가 말았는데? 다음 것도 풀다 말았고. 속도와 반비례하는 정답률. 단순 연산을 놓친 건 물론이고 바로 답을 적을 수 있는 문제까지 틀려버렸는데요. 이게 진짜 알아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놀고 싶어서 제대로 안 푼 건지 그것도 참 지구력이 확인해야 떨어져 되는 보이죠, 지구력이. 네. 아니 안 풀거나인데 풀다가 만 문제들이 또 많아요. 아예 시작도 안 한 것도 있지만 어설프게 조금 해놓고 풀다가 그냥 건너뛴 문제가 꽤 많네요. 혹시 수학학원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을까요? 평소에 영어학원 주 5일 다니고 있고 수영도 다니고 있고 또 논술 공부도 하다 보니까 가능한 시간이 월요일, 금요일 딱 이틀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또 그 시간 맞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공부도 못하게 됐어요. 게다가 매일 밤 8시에 퇴근하는 엄마. 홍재와는 겨우 저녁 시간이 돼야만 만날 수 있으니 공부를 가르쳐주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엄마가 없을 때는 휴대폰 게임에 몰입하는 홍재. 홍재의 학습 습관을 고치고 수학 성적도 높이 올릴 수 있는 특급 솔루션을 알려주세요. 네, 초등학교 3학년 홍재를 만나봤습니다. 일단 게임 영상에 푹 빠져있는 모습 보셨죠?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저희한테 영상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는데 그 와중에도 엄마가 본인의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냥 게임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근데 화면상으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활달한 성격의 활동량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치고도 엄마한테 이렇게 본인의 의견대로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어떻게 됐니? 그러면 잘했어. 이렇게 하고 성적표도 따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 어머니가 지금 이게 관여도 너무 믿으시는구나 어머니가. 아니 관여도 못하고 계셔서 미안하시지만 사실 아이가 엄마의 그 품 안에서 좀 살짝 벗어난 듯한 느낌도 좀 들거든요. 네, 저는 이제 보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고민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옆에서 열심히 게임 방송을 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이는 그게 큰 고민거리가 아닌 거죠. 이제 엄마만 애탄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학습 습관이나 공부 습관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게임 방송에 굉장히 몰입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방과 후에 지금 홍지에게 관리자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뭐 바쁘시고 할머니가 계시긴 하지만 어릴 때는 이제 먹이고 보호하고 그렇죠. 안전의 의무가 있지만 네. 학습적인 뭐 규칙적인 습관을 갖추기에는 할머니께서 지금 귀하고 이쁜 손자다 보니까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방송에 다른 친구들보다 유난히 더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학 실력도 더 낮은 것 같고 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과잉학습, 또 너무 촘촘하게 시간표가 짜서 학원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애가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방치되는 아이가 있어요. 사실 그 아이가 게임에 이렇게 많이 좋아하다 보면 학습 자극은 약하기 때문에 학습 자극에서는 별로 기쁨을 못 느끼거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육을 같이 해주는 종합학원 있어요. 네. 학교 갔다 오면 밥 먹고 엄마 오는 시간까지 이제 쭉 데리고 있으면서 숙제까지 봐주는. 그래서 그냥 월화수목금 이렇게 쭉 가는 학습의 목표가 되기도 하지만 보육이 목표죠. 최소한 그 시간에 있으면 게임은 못하니까. 아니면 공부방. 뭔가 엄마가 도와주지 못하면 어떤 전문가나 어떤 기관에서라도 쭉 같이 이 아이하고 있어주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으면 네. 학습 습관이 자꾸 멀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찌됐든 중독으로 가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되잖아요, 선생님.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량을 좀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든지 아니면 뭐 비밀번호 걸든지 네. 그것도 안 되면 뭐 투지폰으로 해서 그냥 송수신만 가능한 전화로 하든지 정말 게임만큼은 아예 못하니까 최소한으로 하게 만들어주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아니 그 휴대폰을 뭐 게임을 떠나서 아예 휴대폰 자체를 그냥 차단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그냥 요금이 밀리면 돼요. 네. 엄마가 요금 안 내요. 요금 밀려요. 그리고선 또 한마디 하는 거죠. 집이 어려워졌다. 내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거다. 그러면은 아이가 그러면서
철도 빨리 들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겠구나. 네네. 내가 우리 집안을 다시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면서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홍제가 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요 장면은 따로 편집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어머니랑 따로 솔루션으로 보내드리고. 그러네요. 네네. 근데 아이들에게 강한 규제가 들어갔을 때 아이들의 머리는 더 좋기 때문에 핸드폰을 없애면 또 다른 친구의 핸드폰으로 한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다른 PC를 이용한다든지 아이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강한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 친구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들을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러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약속을 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깊이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활동적인 아이인데 그 에너지가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깝깝할 수 있다는 그럴 수 생각이 있겠네요. 들어요. 예.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축구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 홍제가 문제 푸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의 정말 정확한 수학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도 너무 궁금했고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본인도 본인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 검사 결과 궁금하거든요.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의 그 인지 능력은 평균 상 정도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언어성은 평균, 동작성도 평균, 작업 기억력도 평균인데요. 처리 속도가 우수 엄청 수준이에요. 빨라요. 네. 보통의 아이들의 경우는 학습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언어성이 높고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이는 언어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처리 속도지만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언어성 중에서도 어휘, 상식, 연산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건데 네. 어휘, 상식, 연산은 훈련을 받으면 좋아질 것 같잖아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예. 부분이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지능이라고 하는데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는 지능은 낮은 상태고 타고난 지능은 높은 상태라는 것은 네. 타고난 게 나쁘다기보다는 환경적으로 학습을 많이 안 했거나 지금 현재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수학 성취도 평가도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후행은 75%고요. 현행은 40%,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57.5% 정도가 나왔는데요. 현재 거에는 이 아이가 별로 흥미를 못 느끼거나 연습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네. 저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에 대한 증명과 같이 주어진 조건에 대한 해석 능력이 현재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정말 싫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충분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연산이야 타고난 머리로 풀 수 있겠지만 네. 이런 것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희의 예상대로 수학 성취도 평가에서 점수가 좀 약하게 나온 편인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정말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그거를 좀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맞힌 문제 중심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거의 뭐 최초 아닌가요? 맞춤 문제 중심. 새로운 접근이네요. 네. 보면은 5번 문제하고 17번 문제를 맞췄거든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쌓기 나무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형을 쌓고 공간 감각과 추리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이 부분만 많이 틀리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친구는 추리력이나 그런 도형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유익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쌓기나무를 본 것을 말로 풀거나 수식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쌓기나무가 쌓였으면은 1층에는 정육면체 쌓기나무가 8개 쌓였고 두 번째 층에는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쌓였고 세 번째 층에는 각각 가운데 하나씩 쌓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푸는 거죠. 네. 그래서 봤더니 전체적으로 U자 모양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쌓기나무에 봤던 것을 자기 말로 푸는 연습을 하고 또 수식하는 것은 1층은 8, 2층은 4, 3층은 2, 총합은 8 더하기 4는 2 이런 식으로 수식화시키는 연습을 하면 굉장히 수학적인 능력이 늘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 푼 거를 보면 2번, 3번, 4번, 7번을 다 맞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공통적인 게 도형을 돌리고 변화시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간 감각과 추리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런 류의 문제들은 다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도형 쪽은 조금 더 응용 문제를 푼다거나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만 다듬으면 훨씬 더 잘할 것 같고 그 외의 부분은 기초부터 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도 2학년 수학 연산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를 바탕으로 한 2번, 4번, 10번 문제를 잘 풀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나오는 수를 세는 문제, 그 다음에 네. 연산, 암산은 딴 친구들에 비해서도 좀 잘 하고 있는 편인 거예요. 또 칭찬할 면은 9번과 12번 문제를 봤을 때 어려울 수 있는 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도 암산으로 정말 잘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네네. 그냥 단순히 식이 나와서 그걸 푸는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까지도 요하는 문제도 암산으로 문제를 풀 네.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좋은 이제 수학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암산 능력은 지금 봤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단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연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단순하지만 나중에 가로를 포함한 복잡한 연산이라든지 아니면 복합적인 기호들이 나오는 연산이 나왔을 때는 암산이 불가능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때는 쉬운 연산들에서 연습되는 식 세우기와 그 다음에 풀어쓰기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 아예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학년 때 쉬운 내용부터 그것을 풀어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수학이 발등에 부리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머님이 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논술 교재를 읽도록 지금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봐도 사실은 읽는다기보다는 그림만 보고 쑥쑥쑥 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 부분도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독서는 정말 길러야 되고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흥미가 없다 보니까 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림이 좀 많고 글이 적고 아니면 만화책으로라도 조금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지금 관심 있는 게 게임 방송 보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를 글로 푼 책이라도 접근을 해서 보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그냥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이걸 읽고 나서 어느 정도 내용을 익혔는지 네. 알게 된 게 뭔지 한 3줄로라도 적을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그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어책하고 국어 활동책이 있거든요. 네. 국어 활동책에 참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놀이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의미별 또 단어별로 크게 소리내서 읽는, 끊어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네. 아까 보면은 얼굴도 잘생겼지만 연기도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극 대본 같은 것을 쑥쑥 외우고 제대로 소화시켜서 아, 얘가 이런 거는 잘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단순히 외워서 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교과서나 국어활동책을 가지고 연습하는 걸 길러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책을 읽는 것이든 아니면 뭐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든 제가 봤을 때는 홍재한테는 일단 책상에 앉아 있게 하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맞춤 학습법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홍재에게는 형 같은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눈높이에서 이야기해주고 공통 관심사를 가진 선생님이 좋은 거죠. 또 홍재가 적극적인 성격이니까 이제 보드게임도 같이 하고 왜 종이칼 같은 거 만들어서 60도 아니 40도 뭐 이러면서 뭐 거실에서 네. 이제 각도놀이를 하면서 다양하게 논 후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사실 가장 홍재에게 중요한 게는요, 정확한 채점입니다. 채점은 맞았다 틀렸다의 구분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네. 진단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냥 답안지 보고 채점을 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형 같은 선생님이 보완이 이루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매일 올 수 없다면 네. 그 오기 전까지의 매일매일량의 그 숙제를 정확하게 아이에게 그 수준에 맞게 보완할 수 있도록 주어서 그 패턴이 되도록 앉아있고 자신의 그 학습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패턴이 되도록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어머니와 같이 계획을 짜서 그렇게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계획표를 저희가 한번 좀 짜드려 볼까요? 일단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없애야 돼요. 혼자 있는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영어학원하고 지금 뭐 논술 학원 다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어학원도 좀 줄였으면 좋겠고 수학이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은 꾸준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려면 뭐 공부방을 보내든지 아니면 종합학원을 보내서라도 수학이 좀 꾸준히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머니께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사실 갔다 오자마자 채점하고 뭐 그러기가 쉽진 않잖아요. 밥 차려주고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채점까지 끝내주고 보내주는 고문방이나 네. 아니면 채점까지 끝내주고 보내주는 학원을 좀 찾아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엄마는 그 채점된 것만 보셔야 돼요. 그래도 아 여기까지 채점이 됐구나. 뭐 잘 됐네 못했네. 왜 거기서 뭐 혼나거나 하는 거 다 했을 테니까 엄마가 또 혼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과후가 끝나고 나면 뭐 태권도든 수영이든 뭔가 이 아이가 혼자서 뭐 놔둔 상태에서 게임을 많이 하니까 뭔가 좀 할 시간을 보내줘서 네. 나중에는 바꿔도 괜찮은데 지금 게임을 좀 멀리 할 때까지는 뭔가 좀 계획표대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여기서 특별히 조심할 점은 뭐냐면 엄마가 채점을 너무 심하게 하고 다그치고 괴롭히면 사실 한참 있다 엄마 잠깐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맞벌이 부부 엄마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돌아와서 또 애를 가르치겠다는 의욕은 좋으나 그러면 사이가 멀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1시간 동안은 그냥 즐거운 얘기 주로 하고 그 채점은 다른 분들이 하고 채점했는지까지만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간표에 있잖아요. 아까 뭐 연기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홍재가. 네. 그 연기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연기 선생님을 찾아가서 네. 홍재한테 역할을 이 공부 잘하는 모범생 역할을 좀 집중적으로 지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모범생들이 바르게 앉아서 공부하는 연기, 그렇네요. 다 또 질문하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연기, 막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네. 연기에 몰입되다 보면은 사람이 또 바뀌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효자 연기.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게임을 정말 싫어하는 싫어하는 뭐 이런 거. 연기. 그다음에 뭐 천재 수학자 연기.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 캐릭터에 너무 몰입하잖아요. 네. 실제로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인 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런 또 연기계가 또 규율이 세거든요. 철이 빨리 들어요. 그러니까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도 좀 그런 역할을 좀 한번 해봐요. 개그를 정말로 잘하는 거 이런 잘해서 거. 성공한 연기자 네. 연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리고 빨리 뭐 한 19살에 결혼한 캐릭터 막 이런 그러니까. 거를 해가지고. 홍재야, 아저씨는 좀 늦었다. 너 나이 때는 할 수 있어. 너에게 빨리 희망이 있어. 시작해라. 그리고 선생님께서 엄마하고의 그 1시간을 꼭 보내도록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머님이 1시간을 퇴근 후에 아이와 보내준다는 게 사실은 좀 물리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뭐 밥을 먹는 시간도 괜찮고 간식을 먹는 시간도 괜찮고요. 이 시간에 공부를 가르치려는 생각은 좀 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공부는 선생님하고 하고 왔잖아요. 3학년이면 아직 엄마하고 소통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 목소리 듣는 거하고요. 아이 목소리를 엄마한테 내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둘이서 그냥 즐거운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 주제가 체교도 좋고요. 음식여도 좋고 상관이 없습니다. 1시간을 보내라고 했더니 너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신교육이야. 네, 막. 괴롭히는 식이면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월금이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아니라 홍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을 구하셨어야죠. 그게 엄마의 역할입니다. 네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고된 일과를 보내고 오시면 이렇게 두 가지 수학과 어휘력, 독해력 향상 쪽에 좀 관심을 두고 홍제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수학 같은 경우는 직접 지도하시거나 채점하기보다는 오늘 공부한 것 중에 뭐가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 어려웠던 거를 선생님과 공부해서 같이 해결을 했는지 그리고 내일 공부할 건 뭐야 이 정도로 체크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휘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많아요. 삼행시짓기, 사행시짓기, 끝말잇기 놀이 또 의성어, 의태어 놀이가 있어요. 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꼬르륵 꼬르륵 하면 탁탁 보글보글 끄덕끄덕 와락 뭐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로 엄마도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밌는 일상 속의 놀이를 해서 어휘력도 기르고 홍제와 엄마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려워 마시고 홍제와 엄마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를 들으면서 왠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자극이 빠지다 보니 아이가 좋은 습관을 들이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이 좀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아이의 좋은 습관을 위해서 어머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홍제를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일과표입니다. 규칙적인 습관 형성과 관리를 위해서 꼼꼼한 하루 일과표가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밥 먹듯이입니다. 수학은 밥이고요. 게임 보는 것은 간식이거든요. 밥을 먹은 다음에 간식을 먹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원석입니다. 원석이 가공이 되었을 때 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 홍제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는다면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도 들어볼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이 영화 포스트인데요.
이 기프티드라는 왜 영화예요. 목이 왜요? 아, 목이 메었어요, 지금. 아, 이거 너무 어떤 방법을 해줘야 되나 했는데, 네. 이 영화를 제가 봤거든요. 오. 영화 생각만 하면 이렇게 목이 메요, 제가. 근데 홍제의 꿈이 영화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어린 친구가 나온 주인공인데, 네. 같은 또래예요, 어떻게 보니까. 어. 근데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또 대사도 너무 잘 외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좋은 연기자가 되려면은 참 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응? 대사도 열심히 외우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독서도 열심히 하고 수학 문제도 끝까지 노력해서 푸는 이런 좀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또 이 영화가 수학 관련된 영화예요. 우리 친구가 수학 천재로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보면서 수학 천재들의 삶을 좀 옆에서 좀 관찰도 하고 좀 동기부여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홍재야, 아저씨가 너 앞으로 꼭 이 영화 보고 좋은 연기자가 되는지 아저씨가 계속 지켜볼 거예요. 알았죠? 자, 레디 액션! 저도 영화처럼. 아이들하고 정말 네. 꼭 한번 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은데요. 얘기 들으면서 보니까 진짜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유명한 영화 배우들을 보면 거저 하룻밤 사이에 신데렐라처럼 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끈기를 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열심히 자기의 경험을 쌓아 올린 영화 배우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 홍재 역시 뭐 배우의 길을 가지만 공부 습관부터 또 수학부터 정말 차근차근 본인의 기초와 또 기본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수다학이 늘 항상 우리 홍재를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